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식 국어학원 중등 팀장을 맡고 있는 장민혜입니다. 어, 오늘 아마 어머님들 제가 그 예전에 뵀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대면으로 만나뵙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온라인 상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오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2달 후면 이제 중3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중2 과정을 마무리하는 내신 대비를 앞두고 있죠. 어머님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어, 작년까지만 해도 아기 같았던 아이들이 이제 다 각자 자기만의 세상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머님들과 투닥거리기도 하고 또 어머님들 힘들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댓글로 어떤 방식으로든 인사도 좋고요.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 기획팀 선생님 그리고 제가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가 석천중학교라고 하는 특정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 학교의 내신 대비 과정을 이제식 국어학원에서 어떻게 준비했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저희 이제식 국어학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단 하나의 학교를 대상으로 내신 대비의 과정을 설명드리는 목적에서 설명회를 한다면 당연히 석천중이 가장 우선이겠죠. 저희에게 물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심적으로도 가장 가까우면서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신 저희 최승범 선생님께서 이 학교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먼저 제안하시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서 자세한 설명 드릴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내신 대비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사실 점수도 중요해요. 아이들이 100점을 맞는 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에서 뭐 최소 90점 이상 100점을 못 맞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이렇게 좋은 점수를 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 내신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소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고 이 잘못된 어떤 문제풀이 습관이라는 거, 이러한 개별적인 잘못된 유형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내신 대비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장 가깝게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내신 대비의 과정이기 때문에 점수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1시간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석천중 담당해 주시는 최승범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처음 뵙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비재원생 어머님들도 좀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인데, 처음 뵙게 된다면은 인사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천중학교 2학년 담당하고 있는 중등부 최승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장민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내신 대비에 관한 설명회를 한다.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설명회인 만큼 많은 정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천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거부터 하는지 차례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우리 석천중학교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석천중학교 국어과에 대한 평가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요, 이 석천중학교 국어과 평가에 대한 평가 계획,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내신 대비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이 저를 만나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내신 대비를 준비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관리해 줄 것인가, 즉 학생 관리에 대한 내용 다루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천중학교 국어과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총 두 가지 파트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지필평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평가 유형이죠. 지필평가. 그 다음이 수행평가입니다. 보통 수행평가하면 여학생들이 강세고 남학생들이 좀 약세인 점이 있긴 하죠. 자, 이 지필평가는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부천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한 학기에 한 번 시험을 봅니다.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까지 해서 한 번만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석천중학교에서 국어과 평가는 총 두 번 이루어진다. 지필평가 한 번과 수행평가 한 번인데 이 수행평가 한 번 안에는 총 세 번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맞닥뜨리고 있는 수행평가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관한 글쓰기는 제가 조금 이따 상세하게 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진행 거기까지 되었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천중 국어과 평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다뤄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개년 정도를 제가 분석을 해서 좀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험 문제 출제가요. 단원 학습 목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이해를 시켜 드리자면은 우리 고등학교 진학 후에 친구들이 겪게 되는 문제에서는요. 학습 목표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작용이 돼서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석천중학교 지난 3개년 동안 문제들을 전부 살펴보니까 학습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편입니다. 그다음 암기 문제보다 이해 위주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중학교 2, 3학년 때 시험 보는 학생들이 가장 크게 하는 착각은 국어, 내신 대비, 암기, 끝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석천중학교는요. 문제를 암기 위주로만 출제되지 않아요. 특히 변별력을 가르는 두세 문제, 핵심 문제 두세 문제에는요. 무조건 이해 위주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는요. 특히 이번 시험 범위에서 무지하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어떤 시험 범위에서 어떤 단원이 왜 이해 암기보다는 이해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화형 두세 문제로 변별력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교과서 내용 충실한 문제와 그 유형들 즉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하는 동안 시험 문제로 출제될 만한 모든 유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가서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될 수 있어요. 외부 작품 출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 시험 범위 정해진 곳에서만 작품이 나와야 해. 그 밖에 나오면은 그건 안 돼.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시험을 차차 치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 관념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석천중학교는 외부 작품 출연을 얼마나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요. 시험 범위에 외부 작품이 자주는 아닙니다만 종종 출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 소설에서는요. 외부 작품 출연 빈도가 상당히 낮은 데 반해서 현대시에서는요. 외부 작품이 종종 출제되곤 합니다. 그런데 외부 작품 전체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안에서 선택지 그 즉 선택지 안에서 외부 작품이 가끔가다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지난 학기에도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요번 단원에서 이번에 시험 범위에 해당될 단원에서도 현대시가 하나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만 그래도 외부 작품 출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죠. 자, 그래서 석천중학교 작년 2학년 2학기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제 문제를 해설한다기보다는 이 기출문제가 주는 의의, 즉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번 내신을 대비해야 되나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가장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23번과 24번 문제인데 좀 말씀드리자면은 23문제인가요? 25문제 나왔는데 같은 단원에 포함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7문제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그래서 23번 문제 보시면은 보기의 내용이 적용되는 예로만 묶인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벌써 예 나왔습니다. 예로 뭐 어떤 것이 나올지 알 수 있습니까? 시험 문제로?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기가 아니라 이해, 응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정리하자면 예가 나오는 부분은요. 이해와 응용이 중요한 건데 보기 한번 살펴보죠. 받침, 쌍기역부터 이 친구들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이 요 친구들로 발음한다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개념은 당연히 아이들이 배우고 들어는 가요. 근데 응용이 안 된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은 도대체 여기 안에서 무엇을 답으로 찍어야 되는지 분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문제도 한번 살펴보죠. 24번 문제인데 다음 학생의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크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기에 담긴 내용들은요. 교과서에도 실려져 있고요.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해요. 역시 얘들로 나오면서 암기가 아닌 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문제에서 여러 학생들 그리고 어머님들이 좀 캐치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즉 기본 개념 암기가 아닌 이해와 응용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된 문제라는 점을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요. 모든 국어 문법의 기초가 되는 품사를 처음으로 아이들이 접하게 돼요. 그럼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시험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저 같아도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저도 공부하기 싫고 잘 안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은요. 국어보다도 영어랑 수학에 좀 치중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중1 때 배운 품사가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비재원생 어머님들 있으시다면요. 아이가 혹시 그전에 국어 전문 학원이 아닌 독서 논술 토론 위주의 학원에 다니셨다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품사 제대로 알고 있니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품사를 배우는데 이 품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난 시험과 같이 1학기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1학기 시험과 같이 암기로만 시험 대비를 했을 경우 어려웠을 문제로 구성됐다는 게 지난 2학기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시험도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개념과 현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유형을 경험을 해야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되었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학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다음 살펴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아이가 우리 학원에 와서 내신 대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아이가 지금 2학기 국어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단원 전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도 있고 파란색 글씨도 있네요. 또 특이하게 뭔가 표시된 단원도 보이고요. 먼저 빨간색 글씨는요.
지난 2학기 때 포함되었으면서 이번 학기에도 유력하게 시험 범위에 포함될 단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은요, 조금 가능성은 낮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원은 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학에서 첫 번째 소나기, 어머님들 많이 익숙한 작품이실 것 같아요. 소나기 2개가 나옵니다. 소설로 된 소나기와 드라마 대본으로 나온 소나기 2개가 나와요. 그 2가지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다음 모진소리라고 나와 있는데, 모진소리 시 원본 한 편이랑요, 모진소리 가지고 다른 시를 만든, 즉 재구성을 한 작품 시 한 편 더 2작품, 그리고 모진소리 바탕으로 쓴 소설 총 3작품이 나옵니다. 벌써 1단원부터 양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아이들이 요 단원을 의외로 피로해하기는 해요. 자, 그다음 2단원 문법입니다. 첫 번째로 한글 창제 원리 배우는데요. 사실 한글 창제 원리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다음 정확한 발음과 표기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번에 가장 강조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2문제 살펴보셨죠? 암기가 아닌 이해 위주의 문제, 2문제 모두 확인해 보셨을 텐데, 그 2문제 모두 이 2-2단원인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서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자, 그다음 3단원은 독서 장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단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설명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빠르게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 뭐 인과, 예시, 정의, 비교, 대조, 요런 설명 방법들이 지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가장 핵심인 단원이에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암기 단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다른 예시들을 가져와서 어떤 설명 방법인지 물어보는 것들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이상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요 단원은 암기의 비중은 현저히 낮으면서 이해와 응용의 비중이 훨씬 높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단원이 설명하는 글쓰기라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로 채택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대신에 이 설명하는 글쓰기는 수행평가 위주로 평가가 됩니다. 아까 제가 수행평가 그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 훈민정음 창작에 관련된 글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요 단원과 요 단원이 합쳐진 수행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단원이 이제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2개 단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 학기에 석천중학교 2학년 2학기 올해에는요, 가장 처음에 요거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단원 같은 경우도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요 단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암기가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라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게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우리 내신 대비 교육 과정 안내인데, 핵심 단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단원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발음과 표기라는 단원 있잖아요. 그 단원이 왜 어렵고 왜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지, 더불어서 왜 암기를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편에 보시면요, 표준 발음법이라고 해서 이 3개가 총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3개는요, 아이들 실제 교과서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한번 개념 살펴볼게요. 자,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자, 여기서부터 좀 기초가 안 된 친구들은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모음으로 시작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한글은 전부 기역부터 히읗까지 자음으로 시작되는데 뜬금없이 모음으로 시작된답니다. 좀 더 보죠.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멘탈이 터지기 시작해요. 왜? 조사 어디서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1학년 때 배웠어요. 어미 뭐였지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1학년 때 배운 품사에 해당되고요.
전미사. 이건 또 뭐야? 어미랑 비슷한 건가 싶어서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 소리를 옮겨 발음한다. 마지막에서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음가대로래요. 음가라는 단어, 이 개념 들어오면서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음가가 뭔지. 음절은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대. 아니, 첫 소리가 있으면 둘째 소리도 있는 건가? 요런 생각도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개념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응용 불가능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유형의 문제 틀리기 쉽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배우는데 과연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보시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험의 핵심 단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분명히 아이들 품사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지금 올해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만나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새로 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테스트 문제 이후에 물어봐요. 친구야, 체온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요, 5, 60%는 까먹었거나 대답을 못 합니다. 나머지 친구들은요, 명사, 대명사, 수사요.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가장 이해가 잘 되는 친구는 체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징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즉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요 단어는 수월하게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품사 배웠다 그랬잖아요. 조사하고 어미는요, 품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아이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만 기억을 못하죠. 자, 그다음 현행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행 교육과정상 중2 때 형태소와 단어 형성 요것을 지금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국어 전문 학원이나 무슨 과외를 받았던 친구들은요, 이 형태소와 단어 형성 무조건 배우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소와 단어 형성을 지금 아이들이 모르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돌아오시죠. 조사, 어미, 전미사 요 세 가지를 묶어서 형식 형태소라 그래요. 이 형식 형태소라는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단어 형성 말씀드렸는데 단어 형성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까 요 접미사입니다. 접두사, 접미사 요 두 친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형태소와 단어 형성을 요 단원 배울 때 처음 접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학습하기 매우 어려운 단원이라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중3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법의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발음과 표기, 품사, 그리고 형태소, 단어 형성 이 친구들이 중3, 고1 나아가서는 고2, 3 때 배우는 문법의 기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생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곱셈 배우기 전에 뭐 배웁니까? 덧셈 배우지 않습니까? 나눗셈 배우기 전에 뺄셈부터 배우고요. 좀 더 나아가서 2차 함수 배우기 전에 1차 함수부터 배웁니다. 그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국어에서의 문법은요, 수학과 같아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단계가 올라갈수록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 요 파트도 이제 기초라 그랬죠?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요, 품사가 뭔지, 형태소가 뭔지, 단어 형성이라는 게 뭔지 절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이미 가르쳤으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 어떤 고난을 겪을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첫 내신 때 국어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국어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것들 그리고 제가 내신 대비 때 알려드릴 요 요소들은요. 중3, 고1, 고2, 3 때까지 선행되는 중3, 고1, 고2, 3까지 배우는 내용에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중3 때 문장이라는 거 배워요.
자, 고1은 의문 변동 그리고 문법 요소들 배우는데 요 친구들의 기초 된다는 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나아가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 기초 내용이라 그랬는데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이 언어와 매체라는 건요. 아이들이 이제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둘 중 하나의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내신 대비만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아이가 지난 기간 동안 놓쳤던 그 기초를 한 번에 잡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내신 대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원에 오면은 어떤 수업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이 되는지 잠시만요. 그 질문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질문은 제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좀 한 번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가 학원에 와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관리를 받는지 좀 요약을 한 겁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자, 봅시다. 정규 수업 3시간입니다. 자, 정규 수업 3시간 동안 아이들이 뭘 합니까? 자, 먼저 한 주마다 소단원 1개씩 진도 나갑니다. 결코 적지 않고 과한 양도 아닙니다. 그다음 지난 차시 테스트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지난주 거 공부를 했으면은 그다음 주에 와서 당연하게 테스트를 봅니다. 자, 테스트 왜 볼까요? 아이들은 뭐 그게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친구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스트가 누적된다 그랬는데 요겁니다. 아까 한 주에 소단원 1개씩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주차에 하나 배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차에는 한 단원만 시험 보고요. 두 번째 주차까지 해서 소단원 2개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3주차에 왔을 때는 요 2개를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거듭해 갈수록 아이들한테 테스트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배웠던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 그런 장치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다음 내용 수업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내용 수업에서는요. 그 정규 수업과는 다르게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지 그 출제 포인트 제가 정확히 짚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은 최대한 적은 시간에 고효율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위주로 합니다. 자, 그다음 아이들이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 이후에도 학습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 3단계 한번 제가 말씀드린 3단계권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수강 단일에 20분 복습하라 돼 있습니다. 무조건 수강한 그 당일에 20분 복습하라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이미 저랑 오래 본 친구들은 요걸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진짜로요. 네. 자, 그다음에 수요일까지 숙제 필수로 한다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어머님들 한번 우리 아이들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토요일 날 혹은 일요일 둘 중 하나에 국어학원 온다고 쳐요. 숙제 애들 언제 할까요? 전날이요. 어머님들은 늘 얘기해요. "숙제 미리 해라." 듣습니까? 안 들어요. 네. 제가 말해도 잘 안 듣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수요일까지 숙제를 필수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수요일까지 숙제를 필수로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장치를 좀 마련을 했느냐. 아이한테 불특정 아이한테 이렇게 목요일 오전에 말씀을 드릴 오전 혹은 오후에 카톡을 하나 보내요. "누구누구야?" 그럼 답장이 오죠. "네." 라고 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물어봐요. "숙제 다 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다 한 친구는요. "네, 다 했어요." 하고 사진을 보내요. 본인이 한 모습을. 근데 안 한 친구잖아요. 카톡에서 숫자 1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주말에 저와 만나게 되고 정규 수업 이후에 남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수요일까지 숙제 마무리된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무엇을 하느냐? 제가 아까 정규 수업 때 테스트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테스트를 위한 추가 공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특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가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평일 중에 특별 클리닉이라고 쓰여 있는데 자, 먼저 여기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이 뭔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국어학원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손실을 예방하고 아이들과 좀 만나서
주도 면밀하게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뭐냐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평일 중에 2 주에 한 번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선생님과 만나는 그런 시스템을 클리닉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2 학년 친구들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요 클리닉 고정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다음 테스트 문제 해설 강의 영상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매 주차에 문제를 풀잖아요. 그쵸? 문제를 풀잖아요. 테스트 문제. 그러고 나서 와, 테스트 끝났다. 요게 아니라 그 해설 강의 영상을 제가 따로 제공을 해 줍니다. 자, 왜 그러면 요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직접 강의해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 영상으로 제공해 주시나요? 일단은 이 정규 수업 3 시간 동안 이 해설해 주기도 시간이 좀 부족할 뿐더러 아이들이 그 강의를 실시간으로 아니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면서도 '아, 내가 지금 요런 거 배웠었구나.' 하면서 상기를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직전 수업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시험 범위 요약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푼다고 되어 있는데, 기출 문제 요때 풀이하면서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들, 비슷한 범위의 주변 학교들 기출 문제도 같이 살펴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석천중학교 친구들 수업은 언제 하냐? 반이 총 3개 반이 개설돼 있습니다. 토요일 1 시, 일요일 1 시, 일요일 4시 반이요. 네. 요 3개 반 개설돼 있는데, 보통 이제 한 학교가 하나의 이제 수강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석천중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학생들도 많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인접한 학교기도 하고 해서 반이 3 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자면은요.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요. 보통 토요일 1 시와 일요일 1 시를 좀 많이 선호를 해요. 일요일 4 시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토요일 1 시와 일요일 1 시는 인원이 좀 지금 많이 있고요. 일요일 4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대비 교육과정 디테일하게 한번 짜 봤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안이에요. 정확한 시험 범위 나오지 않았고 시험 범위도 시험 날짜도 어느 정도 변동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추려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님들이 가져가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 자, 주차별로 어떤 내용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수업입니다. 요번 주 주말이 되겠죠. 그죠? 요번 주 주말에 아이와 제가 만나서 하는 것은 첫 번째로 OT 진행합니다. 자, OT 진행하면서 제가 뭘 하느냐? 먼저 "우리 이번 내신 기간 동안 요거 할 거야."라고 하면서 제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에서 어쨌든 가장 가져가야 될 중요 포인트는 결국 그거거든요. 학습 방법, 습관 요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도 제가 가이드를 상세하게 해 줍니다. 반드시 요 방식 따르도록 하도록. 자, 그다음에 소단원 1개 제가 아까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소단원 1개 나가고요. 자, 2 주차 됐습니다. 자, 2 주차부터는 드디어 테스트와 숙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지난차 테스트 보고요. 그다음에 숙제 애들이 해 왔지 않습니까? 숙제를 확인했는데 안내된 방식으로 1 주차에 제가 알려준 방식으로 올바르게 수행했는지 위주로 저는 이걸 지켜봅니다. 많이 맞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 위주로만 제가 바라봅니다. 그다음 3 주차부터 해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단원 있잖아요. 그 해당 단원의 특별 강의 영상을 제가 추가로 제공을 해 줍니다. 혹시 강의 듣고라도 모르겠고 모자라다면은 물론 제가 클리닉 때 불러서 보완을 따로 해줄 겁니다. 자, 3 주차에는 형태소 특별 강의 영상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품사입니다. 품사 특별 강의 영상 요 2 가지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발음과 표기라는 단원의 기초 배경 지식이 되는 그런 기본들입니다. 그다음 쭉 지나와서 어느 정도 진도가 다 끝났다면은요. 문제 푼 것과 교재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취약 단원 관리를 해 주고요. 자, 마지막 직전 수업 전의 수업은요. 모든 교재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모든 교재라는 게 제가 기 안내 드린 체크랑 평가 문제집 그다음에 학원에서 나가는 내신 대비집 요 3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직전 수업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죠. 자, 요 자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가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내신 대비 때마다 나눠주는 자료인데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한 줄 한 줄 자세하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번 주에 아이들이 온다면은 요거 종이 제가 아이들 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100점 국어 내신 공략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요.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통틀은 그런 공부 방법이 좀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우리가 함께하는 몇 가지 약속이라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습 있지 않습니까? 복습은 무조건 당일 최소 20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당일날 강조하는지, 왜 더 했으면 좋겠는데 왜 20분인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조건 채점은 본인이 합니다. 숙제를 해왔을 때는. 테스트는 제외고요. 숙제했을 땐 본인이 바로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채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고 채점할 때 틀린 문제는 정답 표기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3번 문제가 있고 1, 2, 3, 4, 5번이 있다고 칩시다. 좀 글씨 좀 날려 써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만약에 학생이 정답을 3번이라고 했어요. 근데 틀렸네요. 그럼 아이들이 채점할 때 뭐 합니까? 아, 이거 5번 정답이네.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우리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야 된다는 거, 오답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공부에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약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봐요. 요거 이 5번이 정답이라는 것이 눈에 확확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서 생각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모든 과목을 채점을 할 때는 절대로 틀린 문제는 정답 표기하지 말고 넘어가라. 요렇게 말을 해요, 애들한테. 자, 그래서 틀린 문제는 무조건 다시 풀어보기라 돼 있는데 자, 우리 결국 내신은 틀린 문제를 보완해야 100점에 가까워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요거는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고3 끝나는 그날까지 보는 모든 시험들은요. 만점이 100점으로 정해져 있어요. 100점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틀리는 부분들을 작게 작게 보완을 해 나가는 것. 그게 100점을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내신 대비 수업 진행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랑 매우 흡사한 내용인데 한 번만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 수업 내용 점검 테스트 봅니다. 문제는요. 30분에 30문제에서 35문제고요. 주관식과 서술형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요거 제일 궁금해요. 아니 테스트 본다고 하면은 통과 못했을 때 어떡하지? 요런 고민 많이 합니다. 자, 테스트 통과 안타깝게 못했다면은요. 수업 종료 후에 1시간 이상 자습 이후에 재시험을 봅니다. 같은 문제로 보냐? 아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답을 외운다거나 그러면 그건 제대로 공부가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은 단원에 유사한 문제들로 재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 수업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특별 클리닉도 아까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듣고 난 후에 이해도가 모자라거나 제가 뭐 학생이 졸았다든가 뭐 멍을 때렸다거나 하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영상 강의 제공하고요. 아니면은 언제든지 아이가 저한테 연락을 주면은 언제든지 질문 답변 다 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완벽을 위한 숙제 꿀팁인데요. 자, 우리 숙제 제가 늘 강조하죠, 아이들한테. 자, 숙제 어떻게 하면 좀 완전하게 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풀어요, 숙제에서는. 자, 그죠? 문제를 우리 결국엔 시험에서는 문제를 맞히는 행위잖아요. 자, 문제를 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프로 채점을 합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도와주셔도 무방해요. 자, 그다음에 오답 정리를 합니다. 자, 요거 제가 특히 강조하는데 자, 그리고 이 순서대로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 정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해설 또는 강의 영상을 참고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처음 이제 공부 습관이 잘 안 잡혀 있거나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1주차에 샘플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요렇게 해라 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그다음 그래서 복습 및 숙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복습입니다. 제가 수강 당일 20분 동안 하라 그랬습니다. 왜 할까요? 자, 모든 수업 내용을 흡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가장 큰 목적. 내가 오늘 듣기는 들었는데 모자란 필기는 없었나? 내가 이거 제대로 이해했나 싶은 것들 찾는 게 바로 복습입니다. 내용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온전히 집중을 했나 요런 거 하면서 내 놓친 거 없나 요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럼 발견했다. 그럼 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물어보면은 피드백 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숙제 봅시다. 자, 숙제를 왜 합니까? 우리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에 적용을 하는 게 바로 숙제입니다. 그래서 숙제로 나가는 것들은 거의 문제풀이 위주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문제 유형을 익히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아무리 개념 많이 알고 있어 봤자 그 개념을 문제에서 녹아내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공부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게 모자란지 찾는 게 수월해집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좀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공부를 통틀어서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맞는 문제 첫 문제 푸는 것보다 채점할 때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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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것보다 틀리는 문제 단 한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게 입시 교육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가져가라라고 제가 요 정도 그냥 가이드만 해 놓은 거예요. 특히 강조드릴게요. 수요일까지 무조건 하도록 좀 그 어머님들이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수업 들었잖아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 날 수업 듣고 하루.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5 일입니다, 무려. 그죠? 그 안에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만 않는다면요. 자, 추가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준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내신 기간을 위해 중요한 것들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아이들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지 단톡방 마련됩니다. 각 시간마다 이미 지금 파져 있어요. 공지 단톡방 내용 필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선생님 말 주의 깊게 듣기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결국 아이들이 시험에서 푸는 문제는요. 제가 출제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출제해요. 요 태도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때 특히 그 능력이 발휘가 돼요. 지금부터 습관화를 좀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는 거. 거기에 시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신 시험 국어만 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학 가기 위해서 국어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죠. 국어만 못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과목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성공적인 입시를 할 수 있는데 즉 모든 그 국어만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그 가이드대로 꼭 진행을 해서 차근차근하게 밀리지 않도록 해서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학원 와 보신 어머님들 그러니까 저희 그 올해 2월 달에 이관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 새로 와 보신 방문해 보신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자습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스터디 카페처럼 좀 예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자, 그것도 한번 자습실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한 반에 몇 명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내신 대비 교육 과정은 애들이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좀 특히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자, 먼저 평일 특별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목금 중에 진행되는 거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 우리 아이 테스트 통과도 하고 숙제도 완벽하고 흡수력도 좋은데 클리닉 하는 거 낭비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 친구 전 부르지 않아요. 다른 과목 시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테스트 미통과했다. 요런 친구 1 순위로 부릅니다. 해당 그 다음 주 수목금 중에 자, 숙제가 불량이다. 그럴 때도 부릅니다. 근데 간혹 가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숙제 베낀 다음에 테스트는 통과 못하는 친구들.
베꼈으면 통과 당연히 못 하겠죠. 요거는 제가 좀 엄하게 다룹니다. 자, 그다음에 일시는 언제냐? 수목금 중에 오후 3 시부터 오후 9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은 제가 아이와 직접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따로 잡아요. 근데 도저히 간혹 가다 수목금 중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목금 다 영어, 수학 이렇게 빽빽하게 차 있어서 30분, 1 시간도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주말에 학원 자습실에 불러 놓고 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 영상 해설 강의라 그랬는데 아까 테스트 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왜 드린다고요? 자, 먼저 높은 오답률 또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대표 유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런 유형들 다루는 그런 해설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만점의 만점 목표 도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요. 자, 그다음에 수행 평가입니다. 요 파트 같은 경우는 남학생 자녀 가지신 어머님들이 좀 주의 있게 볼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이제 국어학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의 수행 평가를 봅니다. 근데 잘 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수행 평가한 거를 "선생님 봐 주세요." 가져오잖아요. 포인트를 전혀 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 핀트라는 게 뭐냐면은 학교 평가표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수행 평가가 공지돼 그 수행 평가 실시 빠른 늦어도 2주 전에는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아이들한테 공지가 돼요. 그때 무엇을 중점으로 평가를 할 건지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작성 방식을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애들이 수행 평가 최소 1주 전까지 저한테 보내요. 그거를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보내 주는 게 아니면 좀 지도를 해 주는 게 바로 수행 평가 관리 방식입니다. 저는 절대로 처음부터 다 써 주진 않습니다. 요 방식은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 도움 받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관리 단톡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이들 지금 재원생 친구들은 이미 초대가 돼 있는데 제가 공지하는 거 숙제 무엇인지 이번 주에 배운 것은 무엇이며 어떤 학습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관리 단톡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 응답 시간 가질 텐데요. 제가 이미 어머님들을 몇 분한테 들은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 좀 간추려 봤는데 여러 가지가 왔는데 몇 개만 간추렸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아까도 질문 주셨는데 한 반에 학생이 얼마나 있냐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은 토요일 1 시와 일요일 1시 반 같은 경우는요. 지금 15 명이 쪼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일요일 4시 반 같은 경우는 지금 4 명, 5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1 시와 일요일 1시 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지면 우리 아이가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냐?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그 의문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련된 방안이 클리닉입니다. 네. 어쨌든 2 명이든 3 명이든 뭐 10 명이든 20 명이든 30 명이든 간에 무조건 클리닉을 거침으로써 저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때 제가 정확한 진단 후에 그에 맞는 지도 해 드립니다. 네. 그다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먼저 만약에 토요일 1시 반 친구가 결석을 하게 되면은요. 일요일 4시 반으로 오면 됩니다. 또 일요일 1시 반 친구가 결석을 하게 되면 일요일 4시 반 오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그 주말 모두 출석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은 제가 영상 강의로 제공을 한 다음에 평일에 불러서 숙제 확인하고 테스트 보고 강의 올바로 수강했는지 확인합니다. 네. 결석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난 점수가 70점 미만인 우리 아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일단 석천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그렇게 좀 살인적으로 어려운 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70점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학습량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자, 70점인 우리 아이 잘할 수 있을까요? 지난 1 학기 성적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자, 기초 안 돼 있으면 요 점수도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와서 진짜 한번 공부라는 거 해 보면서 제가 이제 뭐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넓게 봐서는 학습 방향이나 방법 같은 것도 제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 잘 잡아서 천천히 수행한다면은, 아이만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100점 무조건 가능합니다. 네. 이건 이제 아이의 의지가 조금 많이 달려 있기도 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을 좌우로 나눠 놨는데, 이제 우측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대비보다는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우측으로 따로 제가 배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학원 공부 외에 준비해야 할 국어 공부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일단 내신 대비해서는요, 학원 공부 외에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시한 숙제들, 방법들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고요. 음 그 밖에 정규 수업 때 학원 공부 외에 해야 될 게 있냐? 지금 좀 이 질문 받아서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내신 대비 이후에 아이들 중학교 3 학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설명회 때 자세하게 좀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국어 기본기 다지기 공부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기본기라는 건 중학교 1-2 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 전부 기본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요, 기말고사 끝난 이후에 중학교 3 학년 교육과정 설명회 때 자세하게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이후 어떤 공부를 하나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3 학년 아이들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설명회 때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특이점은 드디어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고정적으로 클리닉도 진행되고요. 제가 미리 접수받았던 질문들은 요것들이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송출 시간이랑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리고 채팅 치시는 시간도 있어 가지고 좀 그 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천천히 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은 데스크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민호 선생님 만나 뵀었죠? 한 번 더 만나 뵙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설명에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까 중간에 그 한번 방송이 끊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전화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짜증내지 않으셨고요. 모두 다 너무 흔쾌히 반갑게 전화 받아주시고 다시 입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저희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 이제 중3이 아니라 예비 고1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사실상 그동안의 어떤 커리큘럼에서 중2 과정에서는 중등의 교육 과정이 모두 다 끝났다라고 저희가 어, 예전부터 커리큘럼을 그렇게 구성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등교육 과정을 준비하는 예비 고유 과정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12월 달 약 2주 동안은 예비 학습을 진행하고요. 1월부터 본격적인 학습이 진행되는데 이 내용은 11월에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께서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명에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들께도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